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 자, 오늘의 70강을 시작합니다. 70강 첫 번째 글자는 있을존입니다. 자, 있을존의 글자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47강 502번에서 있을재에 대해서 배웠죠?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재주는 흙, 땅에 있다는 있을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있을존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자, 있을존의 글자 구조는 제주재와 아들자입니다. 이 제주재는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 획이 이 획이고 이 세로 획이 이 획이고 비껴 쓴 이 획이 이 획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자는 세 가지의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씨앗입니다. 여기서는 씨앗입니다.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제주는 곡식의 씨앗에 있는 있을존입니다.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제주는 곡식의 씨앗에 있는 있을존입니다. 있을존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을 적, 사람자, 날생, 있을존을 쓰면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맞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쇠퇴하는 그 자연현상을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정치를 뜻하는 글자 정사정입니다. 정사정의 글자 구조를 보면 발을 정에 칠복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이야기는 나라의 일을 바르게 고쳐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정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나라의 일을 바르게 쳐서 바로잡고 고치는 정사정입니다. 나라의 일을 바르게 쳐서 바로잡고 고친다는 정사정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말은요, 정사정자에 다스릴 치를 써서 국가의 주관자가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을 살기 좋게 다스리는 일을 정치라고 하고, 정국이라고 하면 정사정자에 판국을 써서 정치계의 그 형편을 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마칠종입니다. 마칠종의 글자 구조를 보니 실사와 겨울동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실의 매듭을 짓다라는 글자인데 실사와 겨울동이 결합되어 있으니 누에고치에서 실을 짜는 일은 겨울이 되면 다 끝난다는 마칠종입니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짜는 일은 겨울이 되면 다 끝난다는 마칠종입니다. 마칠종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시자, 마칠종자, 한일자, 꿰일관을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관철되고 통한다는 말이 시종일관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시종입니다. 자, 시종의 글자 구조를 보니 벼화와 무거울 중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면 그게 다 시죠. 그 자루가 무겁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벽씨를 종자, 씨앗으로 쓸 때는 속이 꽉 찬 무거운 것만을 쓴다는 것이 시종입니다. 자, 벽씨를 수확해서 자루에 담으니 무겁다는 시종, 또는 벽씨는 무겁고 속이 꽉 찬 것을 쓰는 그 종자를 뜻하는 시종입니다. 네, 시종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종두, 득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종, 콩두, 얻을 득, 콩두를 써서 콩을 심어 콩을 얻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의 글자는 앉을좌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사람인이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흑토가 있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 앉아있는 앉을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 앉아있는 앉을좌. 두 사람이 땅에 앉아있는 앉을좌입니다. 앉을좌가 들어간 사자성어 좌정관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앉을좌, 우물정, 볼관, 하늘천을 쓰면 우물 안의 개구리란 속담과 통하는 사자성어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그러면 보이는 시야가 동그랗게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보는 견문이 매우 좁아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말이 좌정관천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허물재입니다. 먼저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그물을 뜻하는 그물망이 있고 아랫부분에 안일비가 있죠. 안일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안일비는 새가 두 날개를 폈는데 그 글자가 안일비인데 방향이 이쪽과 저쪽 서로 같지 않다 해서 안일비입니다. 새의 두 날개가 펼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그물로 옳지 아니한 행동을 한 그 죄를 지은 잘못한 사람을 잡아간다는 허물죄입니다. 그물로 옳지 아니한 그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는 허물죄입니다. 그물 안에 옳지 아니한 그 잘못을 한 사람을 잡아가는 허물죄입니다. 허물죄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사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해할 사자에 허물죄를 써서 저지른 죄나 잘못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빈다는 말이 사죄란 말이고, 불고지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안입을 알리고 알지 허물죄를 써서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알고도 국가기관에 알리지 않은 죄를 불고지죄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더할증입니다. 더할증의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자, 흑토에 일직증, 거듭증이 결합되어 있죠. 거듭증, 일직증의 글자는 제가 34강 360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떡시루에서 증기가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다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더할증의 글자의 이야기는 흙을 거듭해서 계속 쌓아 올린다는 더할증입니다. 흙을 거듭 계속해서 쌓아 올린다는 더할증입니다. 더할증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 증가라고 하는 말, 더할 중에 더할가를 써서 더해져서 많아진다는 뜻이 증가이고, 급증이라고 하면 급할 급자에 더할증을 써서 급히 늘어나고 불어난다는 뜻이 급증이란 말이죠.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뜻지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비사의 마음심이죠. 자, 그러니 선비의 마음속에 품은 뜻입니다. 그래서 뜻지입니다. 선비의 마음속에 품은 뜻지, 선비의 마음속에 품은 뜻지입니다. 네, 뜻지가 쓰인 활용어 중에 지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지에 배울 학을 쓰면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인 15세를 일컫는 말을 지학이라고 하고,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처음 초자에 뜻지자, 한일에 꿰일관을 써서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나아갈 진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 새추에 쉬엄쉬엄 갈차기 있죠. 그러니까 새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새가 앞으로 날아간다는 뜻. 그래서 새가 앞으로 날아가는 나아갈 진, 새가 앞으로 날아가는 나아갈 진입니다. 나아갈 진이 들어간 사자성어 일진일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일 나아갈 진, 한일 물러날 퇴를 쓰면 한 번 나아감과 한 번 물러남을 뜻하는 말인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공격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는 말을 일진일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참진입니다. 먼저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절을 뜻하는 비수비가 있고 눈목이 있고, 그다음 니은자 받침 모양의 점주가 2개 찍혀 있습니다. 자, 이 글자의 모양은 원래 소정의 글자 모양에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조가 그대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절을 뜻하는 비수비와 눈목은 3단 솥을 비유하고, 또 니은자 모양의 받침에 2 발이 있는 참진, 제사 음식은 정성스럽게 올린다는 참진입니다. 수절을 뜻하는 비수비와 눈목은 3단 솥을 뜻하고, 니은자 모양의 2 발을 받친 참진, 제사의 음식은 정성스럽게 올린다는 참진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진자의 모양상을 쓰면 잘못 알려지거나 감추어진 사물의 참된 내용이나 그 사실을 진상이라고 하고, 청사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푸를 청자에 백길사자에 참진을 쓰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뜻하는 말인데, 옛날 복사기가 없던 시절 건축의 도면이나 기계의 설계의 도면을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복사해내는 이런 사진 기술이 있었는데, 그 도면의 색깔이 파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건축물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든다는 뜻에서 미래의 계획을 뜻하는 청사진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0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이슬존입니다.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제주는 곡식의 씨앗에 있는 이슬존. 다음은 정치를 뜻하는 정사정입니다. 나라의 일을 바르게 쳐서 바로잡고 고치는 정사정. 다음은 마칠종입니다. 누에 고치에서 실을 짜는 일은 겨울이 되면 다 끝난다는 마칠종. 다음은 시종입니다. 곡식 등을 수확한 그 자루가 무겁다는 데서 온 시종. 벽시의 종자로 쓰는 씨앗은 무거운 것만 골라서 쓴다는 시종. 다음은 안질좌입니다. 2 사람이 흙 땅에 앉은 안질좌. 다음은 허물죄입니다. 그물로 바르지 않은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는 허물죄. 다음은 더할증입니다. 흙을 겹쳐서 높이 거듭 쌓아 올라가는 더할증. 다음은 뜻지입니다. 선비의 마음속에 품은 뜻지. 네, 다음은 나아갈 진입니다. 새가 날아간다는 뜻. 새가 앞으로 날아가는 나아갈 진. 다음은 참진입니다. 수절을 뜻하는 비수비, 눈목은 3단 솥을 비유하고, 니은자 받침 모양의 2 발을 뜻하는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린다는 참진입니다. 네, 여러분 70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2-3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7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